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의 글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113호 컬럼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주제가 유언장이 남긴 상처와 가족 간 단절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인데 그렇죠. 유언장이라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고 심지어 단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칼럼이 바로 그 아픈 부분을 좀 깊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칼럼 시작부터 좀 마음 아픈 사연이 소개되죠. 네, 할머니 부고를 받고 나서야 내가 유언장에서 빠졌구나 이걸 알게 된 분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충격 속에서 다른 가족들하고 연락마저 그냥 끊겨버린 거죠. 왜 빠졌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요. 상처만 깊게 남은 거예요.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 그걸 넘어서서 유언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족 관계, 그리고 세대 간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칼럼에서도 강조하는 게 유언장이 그냥 재산 목록 적힌 법적 문서 그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마지막 가치관, 가치관이요? 네, 그리고 살아생전 관계에 대한 나름의 생각, 평가 같은 거요. 또 어쩌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 같은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칼럼 속 주인공처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유언장 명단에서 빠진다. 이거는 단순히 재산을 못 받는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거죠. 내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상실감,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관계의 벽을 쌓아버리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래서 칼럼에서는 특히 유언을 준비하시는 시니어 세대분들께 투명성하고 사전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투명성 그리고 사전 대화요. 네, 재산 분배를 어떻게 결정했고 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자녀들과 미리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칼럼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군요. 근데 사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특히 재산 문제는 꺼내기가 정말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서로 기대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칼럼에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그래도 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다루고 있나요? 네, 물론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큰 상처, 더 짚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 이 경제적인 판단이 곧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가치 평가와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분리가 중요하군요. 재산과 애정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남겨진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걸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결정 때문에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럼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칼럼의 주인공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단절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다시 다가가 봐야 하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칼럼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칼럼은 우선 주변 시선이나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요? 네, 내가 정말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더 나은 선택인지 이걸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 결정이 먼저 서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먼저 내 마음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만약에 회복을 원한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칼럼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내 억울함이나 상처를 먼저 막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도 슬픔이나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요? 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되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결국 이 칼럼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유언을 작성한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설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설계한다. 네, 유언서 한 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어쩌면 통장에 찍힌 숫자나 부동산 문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리고 좀 어렵고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그 자체가 가장 값진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덕분에 유언이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유언이라는 행위가 법적인 효력을 넘어서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살아있을 때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네, 오늘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을 통해 유언과 가족관계라는 어쩌면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가족의 유산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관계의 가치는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